표기예요, 쌤? 제가 필기하라고 할 때부터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혹시 왼쪽에 있는 회로 보이시죠? 이 회로에 전원이 몇 개죠? 한 개요. 전원은 한 개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항은 몇 개죠? 한 개요. 네, 저항도 한 개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회로, 이 회로는요? 전원이 몇 개죠? 한 개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 개입니다. 그러면 저항은요? 한 개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한 개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회로랑 오른쪽에 있는 회로랑 같은 회로인가요? 조금 달라요. 그림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요. 네, 실제로는 같은 회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항의 위치를 제가 오른쪽으로 그냥 옮긴 것뿐이에요. 위에 있는 걸요. 그리고 전원이 꼭 왼쪽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전원은 보통 왼쪽 그리고 저항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항상 어떤 식으로 제가 표시를 했냐면 이렇게 높이가 같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쉽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어려우신가요? 혹시 다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지금 필기하는 것도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보이죠? 글씨? 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세 가지의 3대장이 있다고 했었죠. 이 3대장을 계산하는 게 이제 수행평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 삼각형, 그 삼각형의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외우시고, 그죠? 가장 위에 있었던 게 뭐였죠? 이 3대장 중에 위에 있는 것. 전압이 가장 높았다. 그렇죠? 왜? 전압은 높이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이, 이 높이가 바로 15V, 얘가 전압이었다. 맞죠? 그러면 이게 15V였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밑에 왼쪽에는 뭐랑 뭐가 있었죠? 전류랑 전항이요. 네, 전류와 저항이 어떻게 했어? 이 전압이라는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곱했어요. 크로스 곱하기를 했었죠? 네, 지금부터는 필기하셔도 돼요. 뭐 이전에 했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데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 전류, 저항을 이제는 글씨로 쓰는 게 아니고 숫자로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에 몇을 넣을까요? 숫자. A. 전압이라는 이 항목에 숫자를 몇을 쓰면 될까요? 네모요. 전압이 몇 볼트죠? 네? 네, 15V요. 네, 15V 좋습니다. 15V가 되고요. 그러면 전류는 지금 알 수 없도록 물음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전류를 찾아내는 게 목표인데요. 몇 암페어인지 몰라요. 근데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몇 옴이었어요? 저항이. 3옴이요. 그렇죠? 3옴이에요. 그러면 15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5암페어요. 그렇죠. 5암페어.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이다? 5암페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슬슬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지워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넘어서서 다음 문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올까? 아, 똑같이 잠시만요. 지우야 되나? 이거 어떻게 지우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지우는 방법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지울 수 있어? 용빈아 알겠어. 됐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회로에서 아까는 전류를 몰랐죠? 근데 이번에는 저항을 모르는 상태네요. 맞죠? 똑같이 삼각형 그리시고요. 전압전류 저항은 이제 알 거라 예상하고 이번에는 바로 숫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전압 몇 볼트? 10볼트요. 10볼트죠. 그러면 위에가 10, 그렇죠? 그러면 전류는 2A. 네, 괜찮아요. 2A고 곱하기 몇 옴인가요? 이걸 5옴이요. 버텨내기 위해선 10볼트를 버텨내기 위해선 몇 옴이 돼야 될까요? 5옴이요. 5옴입니다. 어렵지 않죠? 계산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곱하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틀린다고 하면은 수업을 안 들은 거고 열심히 시도하지 않은 거죠. 혹은 곱하기가 안 된다거나요. 이 부분까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네, 이번에는 전압, 전류, 저항 중에 뭘 알 수가 없을까요? 볼트요. 보다시피 이번에는 전압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압을 구해볼 건데요. 우리 알고 있는 걸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몇이죠? 2A요. 2A 곱하기 저항은요? 3옴이요. 3옴이에요. 그러면 몇 볼트의 전압을 버틸 수 있죠? 6볼트요. 6볼트. 그래서 정답은 6볼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류는 여기서 흐르고 있지만 여기서 소모되는 저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압은 저항이 있을 때 소모가 돼요. 여기는 저항이 없잖아요. 여기선 소모가 된다고 안 보시면 돼요. 계산을 할 때는요. 여기도 저항이 없죠? 여기선 전압이 흐르지 않는다고, 전압이 그러니까 전압을 소모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소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여기선 생성하고 전압을 생성하고 여기서는 소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했잖아요. 저항은 전기를 소모하는 친구라고.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6볼트는 오롯이 어디에 쓰인다? 이 6볼트는 바로 이렇게 3옴에서 6볼트가 소모가 된다. 이거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왼쪽에는 올라가는 그 펌프로 생각했었죠. 우리 수도관. 6볼트가 올라가면 물이 흘러서 6볼트 내려온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 이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압은 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6V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분도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지우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필기하시고요. 네, 이제 조금 복잡한 회로가 나왔어요. 무슨 회로일까요? 얘는 저항이 몇 개예요? 두 개요. 2개요. 네, 저항 1번이 있고 여기 저항 2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 1번, 2번이 이렇게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리자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왼쪽에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그려도 똑같은 회로가 되겠죠? 내 화면만 좀 공유되면 좋겠다, 그치? 네, 이어서 그냥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런 회로랑 위에 있는 회로랑 아래에 있는 회로는 사실은 같은 회로였다, 그렇죠? 그래서 전압은 10V. 그러니까 사실은 10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이 저항 1이고요. 밑에 있는 저항이 저항 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아까처럼 똑같이 전압 전류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겠지만 물길, 전기길 몇 개인가요? 1번 저항이 두 개니까 두 개다. 2번 연결된 선이 하나니까 하나다. 그러면 전기길은 몇 개일까요? 1개요. 네, 맞습니다. 전기길은요. 여기서 나와서요. 이렇게 가서 저항 1을 지나고 2도 지나서 들어가는 꼭 이 전기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전기길이 하나다. 전기길이 하나다 무슨 말이냐? 전류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류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전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와 같이 똑같이 삼각형 그린 다음에 전압 전류 저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몇이죠? 10V요. 10V다. 그렇죠? 그럼 저항 2개 다 합쳐서요? 1번 두 개를 다 합쳐 볼게요. 이 저항 1, 2가 있으면 마치 어떤 모양과 같아요? 하나가 길게 있는 것처럼 보아도 유사하죠? 그렇죠? 이게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직렬이요. 직렬. 네,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저항 1과 저항 2가 그냥 더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합성 저항은요. 몇이 되죠? 저항 1은 몇이고? 5ohm이요. 저항 1은 2ohm이고 저항 2는 3ohm이기 때문에 5ohm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통합적으로 저항이 5ohm이다.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도 여기 5ohm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맞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2A요.
맞습니다. 정답은 2A, 2A가 됩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이제 전압을 물어본다고 할게요. 전압을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가 2A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우개를 됐죠? 이 상태에서 다른 문제죠. 이번에는 다른 문제인데 전압이 궁금하대요. 전압이 궁금하면 전압은 우리가 높이였나요? 속도였나요? 높이요. 속도. 높이였죠. 그럼 높이라면 지금 위에 있는 회로처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래에 있는 회로처럼 보는 게 좋을까요? 높이라면서요. 높이. 네. 높이라면 위에 있는 첫 번째 이 회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회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 있는 거요. 그렇죠. 왜 아래에 있는 회로가 높이를 보기가 좋았어요? 그 위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가 없고 사실 저항 두 개로 높이를 모두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당연히 이 위에처럼 회로를 보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부터 전압은 높이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회로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바꾸신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압은요. 네. 뭐지? 다시 어렸네. 됐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는 이렇게 생긴 회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위에는 2옴, 밑에는 3옴이라는 저항을 갖습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요. 동일하게 4A였어요. 회로끼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회로끼리 유일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 방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는 4A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이 궁금해요. 몇 층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볼 수 있듯이 층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저항 1이 몇 층을 가져가고요. 저항 2가 몇 층을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느끼시듯이 첫 번째 저항 2옴짜리가 더 많은 높이가 높을까요? 아니면 3옴짜리가 더 높을까요? 3옴이요. 당연히 3옴짜리가 더 저항이 길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3옴짜리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 계속 계산하는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삼각형으로요.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 거 몇 볼트인가요? 2옴짜리를 먹는 층수.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4A요. 4암페어 흐르고 저항은요? 2옴이요. 2옴이니까 여기에는 몇 옴이 흐른다? 몇 볼트가 흐른다? 8V요. 8볼트가 흐르는 거고요. 그럼 밑에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암페어 흐르죠? 4A요. 4암페어 흐르고요. 저항은요? 3옴이요. 3옴이기 때문에 몇 볼트죠?
12V요. 12V였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2옴짜리는 8V고요. 밑에 있는 3옴짜리는 12V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8V, 여기 밑에가 12V. 이 총 합친 이 전체 높이는 몇 볼트가 될까요? 20V요. 20V입니다.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0V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류 한번 보여볼까요? 2옴과 3옴 통합 저항으로 합성 저항으로 바꾸면 몇 옴이 되죠? 5Ω이요. 5옴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전압은 20V, 저항은 5옴. 그럼 전류는 몇이죠? 4A요. 4A. 똑같죠? 계산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옆때는 어떤 전압이 뭐 몇을 써야 돼요? 높은 전압을 써야 돼요? 총전압을 써야 돼요? 혹시 아니면 따로따로 전압을 나누었다고 생각해요 하면 그림만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시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참가자 출석 체크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찬이, 상현이, 분도, 우주, 참범이, 준호, 강현이, 승민이, 용빈. 용빈, 참범, 상현, 분도, 강현, 승민, 우주, 준호. 됐죠? 없으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출석된 사람들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중간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저 확인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용빈이요. 용빈이 내가 불렀잖아요. 이게. 아, 확인했어요. 그래요? 필기하고 계십니까? 네. 필기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그냥 눈으로 보면 수행평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수행평가도 낼 거지만 이거 기말고사에서도 이 문제 여러 문제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괜찮으신가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대로만 나와요? 수행평가 때? 이대로 나오는데요. 숫자가 바뀔 겁니다. 네. 아시겠죠? 필기 지우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뭐 했어? 이거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직렬. 네, 직렬이면 다음에 뭐 나와야 될까요? 병렬이요. 그렇죠. 병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번엔 병렬입니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병렬일 때도 여러분들은 그림을 이렇게 전압이 왼쪽에 있으면 저항이 맞은편에 이렇게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십니다. 지금 뭐 구하라고 돼 있죠? 저항? 지금 박스가 어디 앞에 있어요? 암페어 앞에 있으니까 얘는 저항을 구하는 걸까요? 전압일까요? 전류일까요? 전압. 전압? 전압은 볼트였는데 전류. 아니. 전류죠. 우리 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류를 구하는 문제이지만 선생님이 이 전체적인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그림과 같이 전압은요 사실은 그림에 기초하는 게 제일 편해요. 몇 층인가요? 10층이요. 10층, 10V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 1번에 있는 이 저항 15옴에 걸리는 전압도 몇 층일까요? 10층이요. 얘도 10층이고요. 두 번째 저항 15옴에 걸리는 전압도 몇 볼트일까요? 10층이요.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다 10층, 다 10V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당하죠?
황당하지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V, 10V, 10V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다시피 저항이 없는 이 전선, 저항이 없는 이쪽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항이 없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전압은 어디서 소모된다고 했어요? 전압이 소모되는 곳 저항 아니었나요? 그쵸? 그러면 10V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전압이 소모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다시. 안 돼요. 다시 설명. 네, 맞아요. 여기서 전압이 10V, 10층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내내 저항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모두 10층인 겁니다. 그래서 다 10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압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구할 건데요. 전류를 구할 땐 똑같이 뭘 그려요? 진짜 쉽게 가르친다, 선생님. 삼각형 그려야죠. 맞죠?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거 저항 1에 있는 왼쪽 거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볼트인가요? 볼트요. 10볼트입니다. 그러면 전류를 모르니까 저항은 몇 옴이죠? 15미요. 15옴이니까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1암페어요. 1암페어가 흐릅니다. 여기 1암페어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압은 10V, 저항은 15. 맞죠? 그러면 당연히 몇 암페어? 1암페어요. 1암페어. 여기도 1암페어가 흐릅니다. 좀 이게 상태가 좀 좋지 않나요? 일단 여기가 1암페어가 흐른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1암페어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물이 1암페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는 몇 암페어일까요? 뿌려주는 이 호스에서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야 1암페어 1암페어씩 나눠질까요? 2암페어요. 네, 직관적이죠? 2암페어가 맞습니다. 2암페어가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치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전압 이쪽에서 봤을 때 전압 입장에서 봤을 때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몇 볼트죠?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전압은 10볼트요. 10볼트고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곳이 2암페어가 흐른다는 거는 당연히 전압에도 2암페어가 계속 흘러서 나간다는 거죠. 그랬다가 1암페어가 들어오고 여기도 1암페어가 이 느낌인 건 아시겠나요? 요 개념은 아시겠나요? 2암페어가 들어갔다가 1암페어가 둘이 나눠졌다가 2암페어로 들어오고. 네. 네, 네. 합쳐진 거. 네,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자면 사실은 이 모양은 요 회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 많이 안 움직여도 돼. 2암페어가 들어가서 1로 나눠졌다가 합쳐지면 다시 2가 되겠죠? 요 개념이랑 같은 회로인 거예요. 맞죠?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높이도 결국에는 같다. 이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계산 다시 해볼게요. 전압은 10V였어.
그러면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마우스 소리 너무 크게 들린다. 연필 소리 안 들리는데 마우스 소리만 들리니까 속상하네. 몇 옴이 되는지 저항을 알아야겠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항 계산하려고 봤더니 10옴짜리가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요.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병렬이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10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10옴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저항이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했죠? 배가 부르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고 그랬어요. 고파해요. 그러면 배고팝이니까 계산 어떻게 한다? 곱합 맞나요? 네. 그러면 곱은 몇이에요? 100이요. 10 곱하기 10. 합은요? 10 20이요. 더하기 10. 100, 20분의 100이네요. 100은 20개가 2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00원은 100만 원은 20만 원짜리 몇 개? 5개요. 5개. 맞아? 100만 네. 원은 20만 원짜리 5개잖아. 그래서 이 결과는 저항은 5가 됩니다. 5옴이에요. 5옴. 그러면 몇 암페어가 될까요? 5. 2A요. 2암페어가 되는 거죠. 2, 5, 10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압에 흐르는 건전지에 흐르는 전류는 몇이다? 2암페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각각의 저항에서는 1, 1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할만하시죠? 네. 네, 이거 다 녹음이랑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공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라고 하기에 마지막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 이해하고요. 선생님이 문제는 최대한 쉽게 낼게요. 그래도 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랑 안 들은 친구들이랑 구분은 해야 되잖아. 점수를 더 잘 받아야 되잖아. 그치? 이번에 똑같이 암페어 구하는 문제인데요. 암페어 구하는 문제인데 저항이 아까는 10옴, 10옴이었는데 이번엔 저항이 2옴, 3옴 따로따로 되어 있네요. 바뀌어 있어요.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따라와 보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층이네요. 여기도 몇 층? 10. 몇 층? 10층. 여기도 10층. 맞죠? 삼각형 그려볼게요. 두 개. 계산해볼라 하니까 10V에다가 2옴이래요. 얘는 10V에 3옴이래요. 그러면 얘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5암페어가 흐르고요. 얘는요? 어렵네. 3 곱하기 한 3이 돼야 크고 3보다는 크고 3, 4, 12. 4보다는 작아야 돼. 계산하자면 3분의 10이에요. 사실은. 그럼 얘가 몇이다? 3.33이에요. 3.3333.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계산한 건 뭐다? 여기 암페어는 5암페어고 5암페어 흐르고 여기는 3.3이 흐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합쳐지니까 당연히 8.3암페어가 흐른다고 볼 수 있고요. 분수로 표현하자면 3분의 10과 3이 3짜리가 5개니까 3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3분의 25가 되는데 얘는 결국에 38에 24, 8.3이에요. 계산을 하자면 8.3인데 3분의 25.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어렵고 분수가 어려워요? 선생님 분수 이렇게 어렵게 안 갈게요. 그냥 문제 풀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8.3이라고 생각하고 8.3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전압 측에서 보는 계산법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몇 볼트인가요?
10V죠. 저항은 몇 옴인지 보려고 했더니 2옴인지 3옴인지 헷갈려. 그러면 2옴과 3옴 병렬이니까 100곱합해야죠. 그러면 곱은 2 곱하기 3, 합은 2 더하기 3. 계산하자면 5분의 6. 한 1.2 정도가 되네요. 1.2로 써볼까요? 5분의 6으로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10을 쓰면은 10 곱하기 1.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000원이야. 12,000원이 10개면 얼마야? 12만 원이요. 12만 원이니까 얘보다 크네요. 그쵸? 같지 않네요. 12만 원이면. 그치? 그러면 10보다는 작아야겠네요. 맞죠? 9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000원 곱하기 9번. 그러면 12만 원에서 12,000원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10만 8천 원이요. 9일은 9, 9, 28. 그렇죠? 10만 8천 원. 10만 원이 또 넘네요. 9보다도 작아야겠네요. 맞죠? 그럼 8은? 8일은 8, 8이 9만 16. 6천 원이요. 이렇게 되죠? 9만 6천 원. 그러니까 8보다는 약간 크고 9보다는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류는 그 숫자가 몇이다? 8.3이겠네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8.3A 흐르고 이쪽에서는 5A, 이쪽에서는 3.4A가 흐른다. 그러면 당연히 만날 때도 합쳐져서 8.3A가 돼서 8.3A가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영상 남길 테니까 꼭 이거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선생님 숫자를 쉬운 걸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쉬운 숫자를 선생님 보면 애초부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 유출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하면은 일부러 더 여기에서 선생님이 저항을 하나 더 달아볼게요. 이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항을 하나 5옴짜리 저항을 하나 달아볼게요.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밑에 다시 그릴게요. 이 모양입니다. 아유 어렵다. 보기만 해도 그쵸? 보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퀴즈. 여기가 10V예요. 여기 몇 층? 10층. 10층입니까 아닙니까? 10층이요. 10층입니까? 지금 대답하는 게 누구야? 준호야? 네. 준호야 잘 봐. 선생님이 10층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10층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볼게. 첫 번째. 선생님은 아까 여기서 전압이 어디서 소모된다고 했죠? 저항에서요. 저항에서 이미 소모가 되네요. 그러면 1V만 소모가 돼도 얘는 몇 층이 되는 거예요? 9층. 9층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선생님 이 위쪽에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오른쪽으로 밀어내기로 했었죠. 그러면 사실은 이건 어떻게 되는 회로냐? 이렇게 하고 밑에 두 개가 있는 이런 식의 회로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본 곳은 여기였기 때문에 10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죠? 선생님 이런 거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러면 여기가 5옴이었고 여기가 10옴, 10옴이었어. 일단은 병렬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하나로 합성 저항으로 바꿔줘야겠죠? 이 두 개 합성 저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합 맞죠? 배곱합. 그러면 곱은 100이었고 합은 20이었으니까 얘는 5옴이었다. 그쵸? 얘는 전체적인 합성 저항은요 사실은 5옴이었던 거야. 그러면 위에 아래 또 직렬로 돼 있네요. 그럼 사실은 이 회로는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5옴짜리 5옴짜리 10V 이거랑 비슷한 회로인 거예요. 요거까지가 좀 이해가 안 되죠? 대신 얘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합성을 해서 마치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는 5옴짜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합성을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늦었네. 다 끝나서 왔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합성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이건 쉬우니까 그냥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해석해 봅시다.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저항 1번 얘부터 해볼게요. 전압은 몇 볼트? 몇 볼트? 10볼트야? 10볼트예요. 10볼트일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왜냐면 얘한테만 걸리는 거니까. 아, 몇 볼트일까요? 5볼트예요. 5볼트가 되겠죠. 왜냐면 5랑 5니까 그치? 좋습니다. 그럼 얘는 5볼트가 되고요. 전류는 저항은 5니까 몇 암페어가 될까요? 1 암페어. 1암페어가 흐르죠. 밑에도 당연히 5볼트에 5옴이니까 1암페어가 흐르죠. 그럼 당연히 길은 하나니까 1암페어가 흐르고 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10볼트에 5랑 5랑 저항 두 개 직렬로 합쳤으니까 10옴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1암페어가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에 1암페어가 흐르는데 그 말은 이 밑에 이제 2회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1암페어가 흐르는데 1암페어가 지금 똑같으니까 몇 암페어씩 흐르게 되나요? (1암페어가) 똑같이 나뉘네요. 0.5요. 0.5, 0.5. 그랬다가 다시 모여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0.5인 증거를 또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해보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전압은 몇인가요? 높이. 여기 높이는 10이었어요? 여기를 참고 10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반이었으니까 몇 볼트였죠? 5볼트. 5볼트가 되고요. 저항은 10. 5옴이요. 그럼 뭐랑 뭐를 10에다가 뭘 곱해야 5가 될까요? 0.5요. 0.5가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0.5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요거까지는 선생님이 그냥 합성 저항 정도는 계산해야 될 것 같아. 방금 요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됐을 때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세요. 뭐 요 정도. 저항 1과 저항 2와 저항 3 이렇게 있을 때 저항 2, 3의 합성 저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두 개만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저항 1, 2, 3의 합성 저항을 구하세요 하면은 얘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직렬 또 더하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병렬이 다 들어갔을 때는 합성 저항 정도. 그래서 전류 정도. 전압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까지는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3교시 뭐예요? 진로요. 진로야? 진로도 줌 수업하지? 아니요. 안 하니? 네. 혹시 지금 2반 수업 이어서 할 거거든요. 10분부터. 그래서 10분 쉬시고 혹시 진로 온라인 수업 하시면 온라인 수업 하시고 혹여나 수업 다시 듣고 싶거나 상준이 같은 경우는 못 들었죠. 그래서 다시 듣고 싶으시면 10분부터 하는 3교시 수업 똑같은 줌 링크 있으니까 이대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거는
편집해서 2반 수업까지 끝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둘 중에 하루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 주 중에 좀 공부를 하시고 복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면 출석 체크해서 상준이만 추가된 거죠? 동엽이도 들어왔네. 동엽이랑 상준이도 3교시에 진로 수업 안 들을 거면 그냥 수업 들어와서 똑같이 여기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렇습니다. 필기는 안녕히 어떻게 해요, 계세요. 쌤? 필기는 공부를 위해서 네. 하는 필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노트 가져오시면 돼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